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그냥 주주님들께 이렇게 영상을 올릴 때 어그로를 끌지 않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합니다. 저도 구독자 증가와 조회수, 그리고 좋아요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어디서 인수한다더라, 어디서 돈 들어왔다더라, 이제 살아난다, 거래 재개된다, 이런 어그로 썸네일로 구독자님께 좋아요 많이 받고 인정받으면 저도 좋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기만이거든요. 거짓을 얘기해서 희망 회로를 돌리거나 아니면 주주님들께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조회수를 넣는 게 과연 그냥 주주님들을 위해서일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이제 금양이 정말 끝나는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세관 압수수색부터 감사 의견 거절, 거래 정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 법정 관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양 투자자분이시라면 지금부터 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투자할 재무적 투자자가 과연 있을까? 돈을 빌려줄 투자자는 극히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올해 사업보고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이건 회계 장부를 믿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금양의 재무 상태나 수익성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관이나 펀드가 쉽게 투자할까요? 그리고 금일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야, 네가 금양 주주들의 원금 복구를 위해서 뭘 했는데, 저는 오늘 종목을 좀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릴게요. 금양은 현재 거래상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지금은 매매가 안 돼요.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될지, 그리고 개선 기간이 부여될지도 아직 불확실성한데, 개선 기간은 제가 99.9% 부여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담보로 잡을 만한 기장, 공장, 토지라든지 몽골의 광산이라든지 SM내 자회사 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 실익이 크지가 않아요. 법적 리스크도 크고 관세청에서 지금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특히 해외 산업, 몽골 광산 인수 등의 불투명성입니다. 불법성 의혹 때문인 거죠. 그리고 부동산 등도 특별할 게 없어요. 만약에 정말 회사가 부도나면 회수할 수 있는 담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금양의 사태를 제2의 에디슨 모터스처럼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수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고 신규 투자자가 손절한 기존 투자자의 매도 물량을 받았잖아요. 정리하면 지금 금양은 신뢰할 수 있는 회계 정보도 없고 법적 리스크도 존재하고 담보도 불충분하고 시장 신뢰도 붕괴가 된 상황에서 새로운 돈을 넣을 투자자나 대출해줄 금융기관이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돈을 투자하려면 이렇게 극단적인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고 정성화가 되더라도 오랜 시간, 그리고 추가 비용도 많이 들 수 있고요. 물론 특수한 상황에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세력, 말 그대로 보유자산 일부만 노리는 극단적 구조 조정을 하려는 투자자,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여기에 기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반적인 의미의 재무적 투자자는 현재 금양에 투자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투자라기보다는 인수 구조 조정을 노리는 일부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모든 가능성은 저는 다 열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 도움을 계속 바라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거나 보증을 해줄 때는 정부나 지자체 모두 엄격한 조건을 따집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대출 받으려면 너무 복잡하고 힘듭니다.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큰 기업을, 그리고 지금 신뢰가 많이 무너진 기업이 빌린다? 가능성이 희박하죠. 회생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고 재무제표 신뢰성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이 감사 의견 거절, 재무제표 신뢰성 무너짐 여기서 기본 요건이 탈락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 주주님들께서 산업적 가치나 고용 유지 필요성이 있어서 요건 기업을 살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전체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업이냐? 지금 금양이 발포제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양이 없다고 발포제나 국내 2차 전지 산업 전체가 무너질까요? 그럴 리가 없죠. 정부는 특히 지자체 지원 대상을 잘못 선정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실 기업 지원 논란, 너희들 뭐 커미션 있냐? 왜 이런 부실 기업에 돈을 빌려줬냐? 물론 잘 되면 생존이 완벽하게 된다면 말이 달라지겠죠. 좋은 투자였다. 살릴 만한 기업을 살렸다. 근데 지금 현재 금양이 일단은 뭐 압수수색 결과도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재감사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당장 돈이 필요하잖아요. 일단 기장 공장 완공부터 완공이 돼야 뭔가를 좀 해볼 수가 있고 지금 채권자가 얼마만큼 기다려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금양은. 재감사 받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기업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다? 이건 너무 늦다는 거예요. 물론 협력업체나 근로자 대상 간접 지원은 나올 수 있지만 금양이 생존되는 데는 힘들다. 이런 지원 같은 경우는. 그리고 법정관리 신청 시 흐름을 좀 예측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거의 한 달 전부터 기업회생 워크아웃 계속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법정관리 회생 절차,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이건 금양이 자진 신청할 수도 있고 채권자들이 강압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로요. 그리고 법원은 기업 존속 가능성 검토 후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만약에 법정 관리가 들어가면 회생 절차 개시는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기업의 존속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왜? 발포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일단 회생 절차 시작되면 채무 변제 의무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마음대로 자산을 매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법원이 법정 관리인 선임하고 보통 기존 경영진을 계속 운영하게 하지만 신뢰성이 현격하게 떨어질 경우 외부 관리인, 변호사나 회계사 등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주님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기존 경영진에 계속 맡긴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외부 관리인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일정 기간 내 회생 계획안 제출, 부채 상환 스케줄, 그리고 자산 매각 계획, 그리고 구조 조정, 인력 감축이나 조직 개편 계획을 회사는 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채권자와 주주들이 동의를 해야겠죠. 상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주주분들은. 과연 이 회생 계획안으로 회사가 정말 살아날 수 있을지, 그리고 말도 안 되게 헐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파는 건 아닌지 잘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법정관리 신청, 회생 절차 개시, 외부 관리 선임, 회생 계획안 제출, 그리고 자산 매각 및 구조 조정, 그리고 회생 성공 또는 파산이 이루어질 텐데 파산까지는 저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10번도 넘게 말씀드렸지만 금양은 거래 재개가 될 거라고 매우 높은 확률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님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매각 성공 여부가 생존과 소멸의 갈림길에 있겠죠. 실체가 일단 증명되는 게 핵심입니다. 몽골 광산이든 뭐든 지금까지 실체가 있냐. 당연히 기장공장 기각 팩토리 2 완공 이후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지도 이 실체가 증명이 되겠죠. 생존하더라도 기업 가치는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구조조정 자산 매각이 이루어질 거니까요. 그럼 타임라인으로 6월에서 7월까지는 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7월에서 9월 사이 자산 매각이 협상이 돼야 되고요. 올해 9월에서 10월 매각 계약 체결, 그리고 10월에서 11월 회생 계획안이 당일이 제출돼야 됩니다. 그리고 올 연말 채권단의 동의를 하고 내년 1, 2월 거래 재개 심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빠르면 재감사 플러스 내년 3월 감사보고서 적정을 맞으면 4월에서 5월 정도 거래 재개가 되는 시나리오가 가장 이상적인, 저도 바라고 주주님들도 바라는 그런 시나리오예요. 다른 시나리오는 얘기를 안 할게요.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2026년 초중순 조건부 거래 재개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 규모는 대폭 축소될 수밖에는 없다. 대신 시간이 늘어질수록 매각 실패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라고 해죠. 올해 8월에서 9월이 데드라인이에요. 이때까지 매각이나 투자 유치에 진전이 없다면 사실상 실패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늦어도 8, 9월까지 이런 매각이나 투자 유치 계획이 진전이 없으면 주주들은 뭉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액주주, 전체 주식에서 소액주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60%가 넘어요. 이걸 뭉쳐서 우리가 직접 매각을 알아본다거나 법적 이제 관리를 신청한다거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영권을 뺏어서라도요. 근데 저도 많은 생각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대표를 할 것인지, 그 대표가 나중에 뭐 뒷돈 받고 뭐 싸바싸바 할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속된 말로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대표단을 꾸릴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지금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건 그래도 한 6월, 7월 한 2달 정도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아 있거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주님들이 또 궁금하실 해외 매각 가능성. 이론상은 가능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2차전지 관련 기술이나 광산 개발 권리 등 노리는 중국계 자본, 관심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댓글마다 중국에 팔아먹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이야기하시는 분 계시는데 가능성은 희박하다. 거의 없다. 다만 투자 실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먹거리가 없는 상태예요. 중국 애들도 이 먹을거리가 있어야 덤벼들 텐데 없습니다. 정부는 2차 전지 핵심 자산 해외 매각에 민감합니다. 특히 중국계 매각하는 게 민감해요. 외국 자본, 전략산업 인수 이렇게 산업 안보 심사 대상으로 승인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예전 시간에도 언급드렸어요. 지금 자회사 SM랩 그리고 지금 금량이 가지고 있는 수소 기술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국가에서 승인을 잘 안 해줍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해외 기업도 금량처럼 불확실한 기업보다 검증되고 거래 잘 되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선호하겠죠. 물론 싼 값에 살 수 있다는 메리트는 있지만 위험 대비 보상이 안 맞기 때문에 해외 기업 인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 등 해외 매각, 법적 규제, 실체 불명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낮고요. 물론 국내 기업 인수도 저는 열어놓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 인수, 통으로 금량을 산다기보다는 특정 자산만 헐값에 매수하는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고 저는 가장 그래도 기대하는 부분이 금량이 코스피 기업이잖아요. 그 상장 가치 제가 예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7배 정도를 자산 가치로 봤는데 코스피는 14배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약 2배가 늘어납니다. 1.5배에서. 그래서 만약에 장외에서 한 5천억에서 8천억 정도 자산 가치가 있는 회사가 금량을 한 2천억 정도 투자해서 코스피로 우회 상장하잖아요. 그럼 자산 가치가 2배 이상 뻥튀기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먹음직하지 않을까. 물론 법정 관리 이후로 굉장히 좀 슬림하게 하겠죠. 그리고 지금 최대 주주 이제 유광지 회장의 지분을 굉장히 싸게 인수하려고 할 겁니다. 최악은 공매까지도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 관리 들어가면 채권자는 함부로 매각을 못 합니다. 거기까지 일단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아까 약속드린 종목 지금 당장 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간이 밤 11시 30분이거든요. 내일 그 국민의힘의 경선 2강이 결정이 돼요. 2강. 그러면 이 오파스넷이라는 종목 한동훈 관련주입니다. 지금 저는 문수형 아니면
동훈이 형 아니면 지금 홍카콜라 이 세 명 중에 한 명인데 그나마 지금 한동훈 형님이라고 해야 되나? 좀 나이가 많으니까 이 한동훈 형님이 만약에 되면 문수 형님이나 홍카콜라 형님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뭘까 생각했는데 바로 이 오파스넷이에요. 금일 한 9.8% 정도 많이 눌렸습니다. 이 눌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2강에서 떨어질 확률이 있다. 왜냐면 지금 지지율이 이 두 분이 조금 더 높거든요. 근데 이분과 이분의 지지율은 그렇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역전해서 내일 이분이 올라온다면 그럼 내일 언제 잡아야 되냐? 손이 빠르신 분만 좀 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만약에 2강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 안에 한동훈 형님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오파스넷을 빠르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볼벤 하단이고요. 금일 최근 들어서 저점이 여기 5,700원대거든요.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고 감을 좀 잡아야겠죠. 이게 주봉인데 12월 3일 날 급등하기 전에 요 주가였거든요. 그럼 요 주가까지는 내려오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렸고 12월 3일 계엄 전에 6,400원이었습니다. 지금 7,600원이에요. 6,400원까지는 깨지 않을 거다. 왜냐면 계엄 전에도 이 가격대였잖아요. 바닥이. 그러면 지금 볼벤 하단에서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하다. 이 볼벤 상단까지는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2강 안에만 들면요. 그러면 매도는 금요일 안에 해야겠죠. 왜냐면 5월 3일 날 1강이 나오잖아요. 한 명이 선출이 되는데 지금 지지율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저는 2강까지만 보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목요일 종가 정도 정리나 아니면 금요일 시초가 정도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서 이 오파스넷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이나 아니면 연휴 끝나고 난 다음 이제 금양 주주님들을 위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도 선별해서 영상에서 대놓고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얼마 전 이제 이재명 대선 주자 종목을 또 알려드리니까 빨갱이다 이런 또 댓글 또 달리더라고요. 정치적인 성을 떠나서 제일 지금 지지율이 높은 사람으로 베팅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왜 저는 그냥 주주님들 중에서 이렇게 상식이 없는 사람이 많은지, 물론 일부겠죠. 지금 제 영상을 4,000분이 보고 계시면 그 중에서 저는 한 10분? 5분? 상식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구독을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저는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만에 하나라도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끝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